안녕하세요. 5월 19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진단 시간입니다.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. 벌써 한여름이 온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. 이번 주 한 주의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, 그리고 이번 주의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떠했는지 또 최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최영 이사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또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. 네네. 진짜 뭐 혼내주고 싶죠? 네.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건가요? 굉장히 좀 더러운 상황이죠. 안 좋고요.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보복 관세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. 또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론을 맺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뭐 이게 끝난다, 안 끝난다, 뭐 이런 어떤 결말만 딱 나오면 좋겠는데 미국 쪽에서는 곧 끝날 것이다, 중국 쪽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, 뭐 이렇게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.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로 남아있을 것이다,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네. 무역 분쟁에 대한 요소가 잘 해결이 되면 좋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, 네. 그럼 이것이 좀 잘 안 풀리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올 수 있을까요? 정말 나쁜 영향이 오겠죠. 왜냐면은 이제 무역 분쟁이 잘 안 되게 되면 네.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막 관세를 뭐 더 매기네 어쩌네 막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럼 서로 관세 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간의 교역량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.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얽혀 있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고, 또 당사자 국가들도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좀 만들게 될 것이고,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받는 그런 데미지는 훨씬 더 크게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주변 국가들, 뭐 유럽까지 다 포함돼서요, 모두 다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경기 위기다,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, 뭐 그런 부분입니다.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. 네, 일단 잘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. 서로 그런 국면은 원하지 않는다. 지금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증시가 빠지는 거, 경기가 하락하는 거, 이런 것들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적당한 선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아무쪼록 무역 분쟁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네, 다음은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북 관련한 남북 경협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. 이 중소기업 업계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이거에 대한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. 오늘 남북 경협주 첫 번째 종목은 좋은 사람들입니다. 좀 어떤가요? 네,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삐끗삐끗 하더니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뭐 좀 안 좋다,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2월 그 말에 있었던 그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부터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죠. 그리고 뭐 미사일도 쏘네 어쩌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, 지금 일단은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, 뭐 금강산 관광, 뭐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지금 원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북한의 불만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뭐 이 부분이 좀 해소만 된다라면 상당히 이제 관련 기업들 또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생각은 됩니다. 현재 시점은 아직 대북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이벤트들이 다 풀어진 상태가 아니고요. 북미 회담도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다만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미국의 의지가 좀 확고한 편이죠.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을 두더라도 좀 지켜보는 편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 초부터 해서 시세가 좀 나온 편이긴 한데요. 주가가 밑으로는 많이 흘러내리지 않고요. 지지선 잘 만들고 있습니다. 3,500원 위쪽, 3,600원, 3,700원 여기 라인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나쁘진 않겠습니다. 다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이 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좋겠고요. 박스권 대응하시는 분들도요. 이제 오늘
그 금요일 날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4,500원 라인대 저항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.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 대북 관련한 이슈가 더 좋게 만들어져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했다는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단기적 상승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신규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신규 접근은 피해 주시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사람들 알아봤습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. 네, 남북 경협주 알아보고 있는데요. 두 번째 종목 재룡산업입니다. 네, 좀 네. 어떤가요? 재룡산업은 이제 그 송전주죠. 대북 송전주인데 네. 뭐 이거는 과거서부터 계속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? 뭐 도로를 깔거나 SOC도 중요하고 뭐 금강산 개발,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뭐 이런 거 다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북한에는 이 전력 설비가 좀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줄 것이다. 그래서 재룡산업, 뭐 광명전기, 선도전기 뭐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. 근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았던 2월 말에 급락세가 좀 보였고 그 이후로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. 다만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진행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보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새 보이고 있죠. 아까 전에 보셨던 좋은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라서 현재 위치 6,000원 라인이 지지선이다. 그러면 이 위쪽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이죠. 다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저항이 계속 있고요. 현재 반등도 어떤 확정된 부분에서의 반등이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다. 그런 기대감이 있다. 뭐 이런 쪽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죠.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신규 조건에서는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규 조건은 피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재룡산업 알아봤습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6,000원 정도의 지지가 형성이 돼 있고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두지 않으셨어요. 최근 정치 테마주들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치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. 이건 좀 어떤가요? 와, 남선 알미늄은 진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. 네.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러시군요. 네, 이게 이제 평단가가 제가 1,015원인가 그렇거든요. 네, 그럼 이제 4,000원이니까. 꽤 많이 나셨네요. 근데 원금 빼고도 벌써 소고기를 몇 번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. 네. 자랑입니다. 네. 네, 필요하시면 뭐 소고기 한번, 네, 같이 드셔도 되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어쨌든 남선알미늄이 지금 상승을 한 이유는요, 뭐, 원래는 이제 이런 정치 테마로서 접근하려고 들어갔던 부분은 아닌데, 정치 테마를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신고가를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,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 연결이 되는 종목인데요. 이 회사의 그 오너가 이낙연 총리와의 어떤 그 친형제, 즉 가족 관계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 테마로 엮일 때는 뭐 예전에 그 힐러리 그 대선 때 보니까 뭐 같이 밥 한번 먹었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악수 한번 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던데 같은 뭐 혈연이라면은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시점은요, 일단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지지선대가 바뀌어야 됩니다. 그래서 3,300원, 3,400원 지지선대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뭐 3,500원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지선 위쪽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신규 접근은 여기서 매수하기 좀 답답하고요. 좀 아래로 들어온다라면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3,000원대 근접하는 위치는 신규 접근 나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 밑에서 사지 않고 위에서 사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네, 남선 알미늄 알아봤습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,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3,000원 정도 근처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과 비중을 좀 적게 접근해보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덧붙여 주셨어요. 네, 정치 테마주 알아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에이텍인데요. 좀 어떤가요? 네, 에이텍은 이제 오늘 튀어 올라온 아주 뭐 따끈한
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죠.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 이재명과 관련한 그런 대선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. 이번에 뭐 경기도지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지지도가 좀 높기 때문에 또 차기 대선에도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.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좀 구설수에 좀 휘달리기도 했었고 또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측면을 보였었고요. 오늘 다행히 이제 그 금요일날 이제 무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좀 했는데 11,000원대에 있는 저항대 이 부분을 잘 소화한 것 같아요. 그냥 이놈이요. 그러니까 11,000원대에 매도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매도를 다 해준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매도자 입장에서 좋은데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1,000원 근처에서 매도를 쳤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까지도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하죠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당장 이슈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0,0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 의견을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 상승 시 매도 의견, 신규 접근은 역시 매도 의견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래도 나는 꼭 한번 개겨보고 싶다, 버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.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.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. 9,000원 정도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9,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선에서만 보유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기적 매도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. 이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에이텍 알아봤습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9,000원 정도 선에서 선 위에서는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것도 괜찮으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. 네, 정치 테마주 두 종목도 알아봤고요.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관련주 또 준비해 주셨어요. 바이오 섹터에서는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준비해 주셨습니다. 좀 네. 어떤가요? 셀트리온은 이제 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공장 4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뭐 대단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공장을 짓는다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.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나쁜 소식이죠.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당장 피곤한 상황이 좀 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 현금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추세도 계속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매도 의견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. 현재 시점에서 그 단기적인 저점 지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탈된다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위쪽 저항대 라인은 이제 22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. 보통은 23만원대 위쪽에 형성됐는데 이 저항대가 22만원까지 내려왔고요. 지지선은 여전히 유지하는 대로 이제 19만 5천원 정도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 이 종목을 많이 봐준다 하더라도 19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을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. 지금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면 그 포인트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서 아주 조금만 들고 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셀트리온 알아봤습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의견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. 네,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자 바이오 섹터의 두 번째 종목이에요. 메디톡스 준비해 주셨는데요. 좀 어떤가요? 메디톡스는 그 오늘 악재가 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보톡스 관련한 그런 부분 업체잖아요. 근데 제품을 이제 폐기하는 제품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이제 뭐 판매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위법 사항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죠.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예전에 그 가짜 백수호 이야기 있었잖아요. 홈쇼핑에서 판매했었던 부분들 그것이 뭐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가 나와버리게 되면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. 현재 추세적인 부분들은 뭐 그동안 시세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최근 시점은 좀 답보 상태 보이고 있는데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위치에서는요 지지선이 일단 이탈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을 좀 접근하실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매수 포인트는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. 이 종목은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메디톡스 알아봤습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이 좀 많으신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,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습니다. 네네.
네,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6종목이었는데, 네. 오늘 또 감사하고요. 네, 뭐 마지막 종목이 이제 여성분들에게 조금 네네.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. 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진단을 좀 했습니다. 네, 네. 같은 여자로서 조금 네. 놀라운 이야기긴 해요. 근데 이거 그 뭐 뉴스가. 여성분뿐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하니까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몸의 네. 건강을 위해서, 또 그렇죠.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난치면 안 돼요, 진짜. 네, 민감할 네. 수 있죠. 음. 네,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 유익했습니다. 너무 네네. 감사하고요. 네.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네.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